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다 보니까 프리스틴 벨라시티가 상수였죠.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상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분령 지배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얻게 되는 해는 상사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속도 익스프레션을 구한 다음에 그 무차원화된 속도 분포를 가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컨티뉴이티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다시 말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타당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유동 방향 속도는 프리스트림 속도로 노멀라이징을 하고, y축은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에 해당하는, 그거에 비례하는 변수로 노멀라이징을 하니까 컨티뉴이티와 모멘텀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뉴메리컬 솔루션이 존재를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블라주스 바운더리 레이어 란 것만 확인이 되면 바운더리 내의 속도 분포는 노멀라이징만 적절히 되면 하나의 그래프로 수렴을 한다.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각각의 x 포지션에서 그리고 각각의 y 포지션에서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노멀라이징 된 속도 분포에다가 내가 원하는 좌표값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리스트림 벨로시티,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만 계산해서 넣어주면 속도를 알 수 있다 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다른 인포메이션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드래그 코에피션트,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 모멘텀 티크니스,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었죠. 오늘은 거기에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속도 정보를 알 필요는 없고 그로스한 어떤 물리량만 알면 될 때 어떻게 그런 물리량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인티그럴 메서드를 쓴다 그랬죠. 그럴 때는, 그죠? 우리 1학기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인티그럴 메서드를 쓰면은 유동의 디테일은 몰라도 그로스한 비헤이비어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출석 한번 불러보죠. 장승호, 이부건, 송명석, 전혁, 김경종, 김영수, 김동아, 김명훈, 조현준, 최재훈, 한영규, 김범진, 김석원, 김현성, 박빛가람, 이민재, 권진근, 김정현, 이영준, 정규현, 주영우, 강지수, 정우진, 박민석, 박승진, 윤성원, 하영진, 황현택, 김홍철, 최완규, 강승민, 김영재, 송예원, 안성빈, 이지환, 문학봉, 양휘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블라우지우스 이퀘이션은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한 미분형 지음 방정식이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적분형 지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유니폼 빌러시티가 이렇게 있고, 역시 똑같이 블라우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U 인피니티는 컨스탄트합니다. 여기서 경계층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라고 하면 컨트롤 발륨을 잡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임의의 지점에 임의의 컨트롤 발륨 잡는데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잡습니다. 보통 컨트롤 발륨을 잡을 때 컨트롤 발륨은 뭐 고체 벽면을 따라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인렛 아웃렛이 주어진 곳에다가 잡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예외로 그냥 아래 평판에 평행하게 위에 컨트롤 발륨을 잡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인에 평행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경우만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1, 델타 2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바운더리 레이어 바깥이니까 속도는 이쪽은 U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발륨의 폭을 델타 X 라고 하고, 컨트롤 발륨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2D 바운더리 레이어 인컴프레서블이고, 블라우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따라서 얘는 U 인피니티는 컨스탄트하다. 그래서 미분형 지혜 방정식을 쓰면 셀프 시밀라해서 상사해가 있어서 그것이 꼭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이 되는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블라우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다 그러면은 딱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트롤 발륨 같은 경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컨트롤 발륨하고 달라요. 우리 책의 컨트롤 발륨은 아마 여기 경계층의 두께를 따라서, 이것도 스트림 라인 아니라겠죠 했는데, 이렇게 잡으나 그렇게 잡으나 결과는 동일하지만은 중간 과정이 달라집니다. 중간 과정이 달라지는데 중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인투이션은 또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이대로 갑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컨티뉴이티를 먼저 컨트롤 발륨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서 들어오는 질량 요량을 m.1, 오른쪽으로 나가는 질량 요량을 m.2, 아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m.bottom B라고 하고, 위로는 탑이니까 m.t라고 합시다. 당연히 밑에서 들어오는 컨트롤 발륨 아래에서 들어오는 질량 요량은 없겠죠. 얘는 0이에요. 그죠? 평판이니까. 그래서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적용을 해서 컨티뉴이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그죠? 내가 1학기 때 분명히 설명했죠. 우리 그 기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널리시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라고. 그죠? 다른 말로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자연현상에다가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재료역학이든 유체역학이든 열역학이든 뭐 열전달이든 다 통용되는 어널리시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편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의 총합이 그러면 0과 같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근데 컨트롤 발륨을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 중에 아랫면은 0이라 했고, 이 세 가지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t는 나가는 거고 m.2는 들어오는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이퀘이션 1. 그러면 일단 여기서 m.1은 뭐냐? m.1은 여기 좌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좌측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0부터 h까지 밀도와 속도와 면적을 적분하면 되죠. 왜 dy가 면적이냐? 유닛 뎁트에 대해서. 여기서 뎁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을 뎁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적분을 구분을 해주면 0부터 델타 1까지 적분하는 것. 그 다음에 델타 1부터 h까지 적분하는 것을 구분해주면 이렇게 줄 수 있죠. 0부터 델타 1까지는 속도 u가 y에 대해서 계속 변하는 변수고, 델타 1부터 h는 y에 대해서 u가 안 변하죠. 그죠? 여기 좀 경계점 바깥이니까 여기서의 속도는 똑같이 u 인피니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밀도는 인컴프레스를 풀으니까 상수고, 그 다음에 변수를 무차원화 해주는데 u는 u 인피니티도 무차원화 해주고 y는 델타 1으로 무차원화 해주면 첫 번째 적분식은 0부터 델타 1 대신에 0부터 1까지 적분 변수는 델타 1분의 y가 되는 거죠. 그죠? 델타 1분의 y면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그냥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u 대신에 u 인피니티가 상수값으로 들어가죠. 여기 적분이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하기를 알파 1으로 정의를 합시다. 얘를 알파 1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로우 인피니티로 두 항을 묶어주게 되면 알파 1 델타 1 더하기 h 마이너스 델타 1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질량유량 m.2를 구해보면 똑같죠. 똑같고 다만 1이라는 숫자 대신에 2라는 것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알파2는 0부터 1까지 바운더리 레이어 속도를 u 인피니티로 무차원화하고 y는 델타2로 무차원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블라지우스 솔루션에 의하면은 속도 u를 u 인피니티로 무차원화하고 y 좌표를 경계층의 두께로 무차원화하면 이 함수는 x에 따라서, 즉 여기 1번 지점 2번 지점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적분 값이 셀프 시뮬로 하니까 안 바뀌죠. 그죠? 이게 에타고, 쉽게 말하면 요게 에타고 요게 펑션 f니까, 그죠? 펑션 f 값은 안 바뀌었잖아요. 에타 결정하면 펑션 f 결정하니까 얘는 사실은 알파 1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 같으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이게 크기는 생각을 해보면 u 인피니티 분의 u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u 인피니티 분의 u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보다 크지 않는 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죠.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은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델타 분의 y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1이고 요 값도 1이죠. 그렇죠? 이 전체 면적이 1인데 우리가 적분하는 면적은 뭐예요? 응? 우리가 적분하는 면적은
요 면적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요만큼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을 알아내는 걸 적분하면 되면, 그러니까 얘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 알파는 기껏 해봤자 1보다 같거나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알파 1와 같으냐,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셀프 시밀러 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에 두 표현을 이퀘이션 1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m.t를 구할 수 있습니다. m.t는 m.1-m.2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번에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많을 것 같아요. 2번으로 나가는 질량 유량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을 것 같아요. 이 값이 양수가 될 것 같아요. 음수가 될 것 같아요. 0이 될 것 같아요. 응? 왜 양수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그렇죠. 2번이 경계층이 더 두껍죠. 그만큼 U 인피니트라고 하는 큰 속도를 가진 영역이 작은 거죠. 여기는 U 인피니트라는 큰 속도를 가진 영역이 이만큼 있는 거고, 여기는 요만큼밖에 없고, 요 안에서 속도 분포는 U 인피니트가 분명히 작으니까 아마 들어오는 물 질량 유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아래 평판에 평행한 컨트롤 발륨의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유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계층이 컨트롤 발륨을 우리 책에서처럼 이렇게 잡으면은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m.1, m.2 익스프레션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알파 1, 알파 2는 그냥 알파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밀도 양수, U 인피니티 양수죠. 얘는 양수입니다. 아까 알파는 1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알파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 당연히 경계층 하류 쪽에 있는 경계층이 상류 쪽에 있는 경계층보다 더 두껍죠. 얘도 양수. 전체적으로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발륨 이렇게 잡으면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유량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질량 유량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는 질량 유량이 분명히 질량도 갖고 나갈 것이고 모멘텀도 갖고 나갈 것이고 갖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갖고 나가는 속도는 뭐예요? 여기서의 속도는 다른 속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U 인피니티라는 속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U 인피니티에 해당하는 질량과 질량 유량과 모멘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어떤 속도 성분 V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를 V 인피니티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를 갖고 위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 세 개를 알아볼 때 스트림라인이 있으면 스트림라인 여기서 평행하지 않다 그랬죠. 경계치 때문에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디스플레이시 된다 그랬죠. 그죠? 스트림라인 디스플레이시 된다는 얘기는 속도 벡터가 여기 이 접하기에 이 방향으로 있다는 거고, 이거에 x 성분이 u 인피니티, y 성분이 v 인피니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 바깥에서 이 평판에 평행하게 컨트롤 발륨을 잡으면 위쪽으로 질량유량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만약에 경계층의 두께를 따라서 컨트롤 발륨을 잡게 되면 결론만 얘기하면은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있습니다. 경계층으로 질량유량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책에 있는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럴 어널리시스를 x 모멘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레이놀즈 트랜스폴드 디어럼에 의해서 컨트롤 발륨 내의 모멘텀의 변화율이 있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드나드는 x방향 모멘텀, 이 두 가지의 합은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죠? 근데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0이 되는 거고, 질량유량 이미 다 구해놨죠. 질량유량 다 구해놨으니까 질량유량에다가 x방향 속도만 곱해주면 x방향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단면에서, 즉 나가는 출구에서 2번 단면에서 미소 질량유량과 속도 나가는 거고, 1번 단면은 들어오는 거니까 1번 단면에서 질량유량과 속도, 그 다음에 윗면을 통해서 질량유량이 나가고 있죠. 그때의 속도는 u 인피니티죠. 일단 u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량유량, 밑에서 들어오는 질량유량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바텀에서는 질량유량 자체가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이것이 x방향 힘과 같아야 한다 는 얘기고, 2번 단면 같은 경우 미소 질량유량은 아까 했듯이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dy가 되는 거고, 1번 유량도 마찬가지. 2번 지점에서 얘는 1번 지점에서 0부터 h까지 똑같이 u로 보이지만은 1번 단면의 u와 2번 단면의 u는 다른 u예요. 그죠? 크기가 다른 값이에요. 탑에서는 속도가 u가 아니고 그냥 상수죠. u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m.t도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1번 단면의 속도하고 2번 단면의 속도에 대한 익스프레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셀프 시밀러 하다는 걸 아니까 노멀라이징 했었을 때는 그 익스프레션이 똑같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얘도 노멀라이징을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얘도 적분 구간을 0부터 델타까지, 델타부터 h까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0부터 델타까지의 속도는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면 로 u 인피니티 제곱, 그 다음에 y는 델타로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면 적분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u 인피니티 분의 u의 제곱을 델타 분의 y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얘는 로 u 인피니티 제곱, u는 델타부터 엣지 사이에서는 u는 u 인피니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서 했던 대로 셀프 시뮬러 하기 때문에 1번 지점이든 2번 지점이든 뭐 그 뒤에 있던 3번, 4번 뭐 임의의 지점이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지내요. 그죠? 속도를 u 인피니티로 노멀라이징하고 y 좌표를 델타로 노멀라이징 하면은 셀프 시뮬러 해준다 그랬으니까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베타 1, 베타 2 다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역시 셀프 시뮬러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을 이 모멘텀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베타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2번 지점이니까 델타는 델타 2가 될 거고 베타는 베타 2인데 베타랑 똑같으니까 그냥 베타로 하고 요게 2번 지점에서의 모멘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지점에서의 모멘텀 인은 마이너스가 있고 델타 대신에 델타 1이 되는 거고 베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모멘텀 즉 m.t라는 애가 위로 나가면서 x방향 모멘텀 u 인피니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위로 나가면은 y방향 모멘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질량유량은 위로 질량유량이 지금 윗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얘는 x방향 모멘텀도 갖고 나갈 수 있고 y방향 모멘텀도 갖고 나갈 수 있고 z방향 모멘텀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x방향 모멘텀을 어널리시스 하고 있으니까 m.t가 갖고 나가는 x방향 모멘텀을 구한 겁니다. 얘가 fx와 같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h가 있고 m.t는 아까 전에 컨티뉴이티에서 구해놨는 거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얘가 m.t u 인피니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쭉 다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1이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힘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발륨 아까 전에 잡았던 것을 보게 되면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아랫면은 지금 평판이 있는 데죠.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자신이 없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무슨 힘이 있어요? 응? 뭐라고? 그렇죠. 비스커스 프릭션이 있죠. 그래서 평판이 유체가 못 가게 붙잡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노슬리 컨디션이죠. 그래서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타우 월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면에서는 당연히 프레셔 폴스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 면도 프레셔 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가정하기를 프레셔는 x의 함수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얘가 1번 P1 얘가 P2라면은 사실은 P1 P2는 같아져서 캔슬 아웃돼서 실제로 네트 프레셔 폴스는 여기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윗면에는 시어 스트레스가 존재하겠지만 사실은 윗면은 경계층 바깥이니까 이 컨트롤 서피스의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크기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서피스 프레셔는 아랫면에 작용하는 비스커스 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디 폴스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 중력에 수직으로 놓여 있으면은 수평하게 놓여 있으면은 중력은 고려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는 뭐 잘 알죠. y가 0인 지점에서 속도의 기울기를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도를 아직 모르지만은 상사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감마라고 치환을 하면 월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윗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는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얘는 0이다. 왜? 윗면에서는 속도 구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비스커스 폴스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스커스 폴스가 컨트롤 발륨에 작용을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멘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월 시어 스트레스는 어느 한 점에 한 X 지점에 X의 어느 한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시어 스트레스고 컨트롤 발륨 밑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시어 스트레스는 시어 폴스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적분해줘야 되죠. 즉 시어 스트레스가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분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x의 함수죠 지금. 그죠? 델타가 x의 함수니까 이 전체는 x의 함수예요. 그래서 0부터 델타 x까지 그 아랫면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월 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해 줍니다.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당연히 컨트롤 발리면 지금 네거티브 방향으로 시어 플러스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고,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을 대입을 해주면 0부터 델타 x까지 이 감마는 x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점성계수는 x의 함수가 아닌 게 맞고, 그 다음에 감마는 x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응? 적분 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점성계수, 그 다음에 속도 u 인피니티는 당연히 컨스턴트니까 나오고, 감마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왜 그러죠? 응? 얘도 노멀라이징을 한 거죠. 그죠? 노멀라이징 했으니까 x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의 그래프로 따르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 y 콜 0에서 기울기입니다. 이 값이 x 따라서 안 바뀌는 거죠. 노멀라이징 했을 경우는. 그죠? y 오버 델타, 얘는 u 오버 u 인피니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기울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노멀라이징을 한 경우. 이 그래프 자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감마도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얘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델타까지 델타분의 dx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델타가 x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없어요. 그죠? 1번 지점에서는 델타 1, 2번 지점에서는 델타 2라고 했지 저걸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하기를, 아니면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를, 델타 에버리지를 써갖고 0부터 델타 x는 자연값이니까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가 아주 느리게 성장한다고 배웠죠. 그죠?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x가 한참 하류로 가야지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가 조금 두꺼워지는데, 델타 x라는 값이 워낙 작은 값이니까 얘는 델타는 그냥 1번 지점의 델타, 2번 지점의 델타의 평균 값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X 방향의 힘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다 뭉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우변에 시그마 fx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퀘이션 2 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가 성장하는 율, 즉 x로 하류로 x만큼 갔었을 때 얼마만큼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가 더 두꺼워지는지, 즉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1 오버 델타 x라는 구간 동안의
경계층이 얼마만큼 더 두꺼워졌는지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한한 크기의 델타 x가 아니고 얘를 미소 크기의 dx로 바꿔주게 되면 델타 2는 델타 1 더하기 dx d 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 델타 에버리지는 그냥 델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d 델타가 워낙 작은 값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 위의 식은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d 델타 d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델타에 대해서 적분하고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경계층 성장률이 나옵니다. 델타는 델타 d 델타로 적분하고 나머지는 x에 대해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2분의 1 델타 제곱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우리가 아직 값은 모르지만은 어떤 상수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점성계수, 밀도, 자유이동 속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나머지들은 다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변 적분하게 되면 그냥 x로 나오죠. 그리고 적분 상수는 0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x가 0인 지점에서 경계층의 두께는 0이죠. 경계층이 시작하는 곳이 x0이니까 거기서는 경계층의 두께가 0입니다. 그래서 저거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표현을 x분의 델타로 바꿔주게 되면 얘는 다시 적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양변은 x제곱으로 나눈 거죠.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우변에 있는 점성계수, 밀도, 속도, 그 다음에 분모에 x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결국 레이놀즈 수가 됩니다.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래서 우리가 블라지우스 바운다리 레이어에서 얻었던 경계층의 성장률하고 동일한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경계층이 x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는지 살펴보았을 때도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함수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상수값, 그죠? 그 상수값이 이걸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만 내가 알아내면. 그래서 인티그럴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우리가 경계층 안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값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셀프 시뮬러 하다는 것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계층의 두께가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나타난다.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 성장이 아주 더디다. 레이놀즈 수는 엄청나게 큰 값이니까 이거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함수니까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한다. 즉 경계층은 무지무지 얇을 것이다 라는 것을 100년 전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없어도.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예. 예. 예.
예. 알파의 정의하고 베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타가 클지 알파가 클지. 알파는 얘였고, 그죠? 얘를 접근하는 거였죠, 그죠? 0부터 1까지. 베타는 뭘 접근하는 거였어요? 이거의 제곱을 접근하는 거였죠. 얘가 1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뭐 작은 값을 제곱하니까 더 작아지겠죠. 베타는 항상 알파보다 작아요. 감마는 속도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죠? 또 질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안의 속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좌표 값에 어떻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얻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계층의 성장이 이렇게 느리게 된다. 레놀즈 수의 2분의 1의 함수, 레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서 적어놨던 모멘텀 이퀘이션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했던 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델타 x는 dx,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1은 d 델타로 적어주게 되면 시그마 fx는 x 방향으로의 아랫면에 작용하고 있는 shear force인데, 지금 면적이 dx만큼 줄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에다가 ds를 곱해주면 돼요. 아까는 적분해줬는데 적분할 필요가 없죠. 지금 dx만큼 작아졌으니까. 방향은 네가티브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좀 전에 보여줬지만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델타하고 여기 있는 델타하고 같은 델타예요, 다른 델타예요? 응? 같은 지점에서 지금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아까 전에는 1번 지점, 2번 지점 위치가 달랐으니까 델타값이 달랐는데, 지금은 이 미소기로를 줄였으니까 같은 x 지점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델타 이 델타는 같은 델타예요. 그래서 얘는 서로 약분됩니다. 약분돼서 시어 스트레스는 익스프레션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ddx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뭘 미분하느냐, 이 뒤에 거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적분기호 안에 있는 델타랑 바깥에 있는 델타랑 약분했으니까 이 적분 전체가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델타까지 분모에 있는 델타가 적분기호 안에 있는 델타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적분 구간은 0부터 델타까지 되겠죠.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 앞에 거를 바꿔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타우 월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적분 기호 안으로 들어가서 1 마이너스 U 인피니티분의 U가 됐는데 이거 여기서 많이 보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어디서 봤죠? 얘가 뭐죠? 응? 뭐라고? 혼자서 얘기 말고 여기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름이 뭐지? 이부건 이게 뭐예요? 크게? 그렇죠. 모멘텀 티크니스죠. 그렇죠? 이 모멘텀 티크니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계층 안에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월 시어 스트레스가 요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인티그럴 메서드를 통해서 즉 컨트롤 발리 원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무차원화해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이것이 유명한 칼만의 인티그랄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 갖고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2차 대전 때. 저기 없었으면은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행기 날개 표면에 걸리는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걸 갖고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트 엔진을 얼마만큼의 용량을 달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항력을 얼마나 받을지, 리프트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이 됐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운더리 레이어 프로블럼에서는, 바운더리 레이어 문제에서는 이 월 시어 스트레스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내자고 속도장을 사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티그럴 어널리시스를 쓰니까 속도를 몰라도, 속도를 바이패스해도 얘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얘를 일단 알긴 알아야 되겠지. 그래? 지금은 속도장 구하는 게 컴퓨터 갖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수많은 실험 장치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카메라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하니까 쉽게 속도장을 구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구할 수가, 쉽게 구하는 게 없었었죠. 근데 이제 폰 카르마 같은 천재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중간에 우리가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적으로 저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폰카르만의 인테그랄 이퀘이션이 해주는 게 뭐냐, 월 시어 스트레스하고 모멘텀 티크니스의 성장률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모멘텀 성장률이 되게 빠르다, 모멘텀 티크니스의 성장률이 되게 빠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경계층 때문에 모멘텀 데피시시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모멘텀 데피시, 모멘텀 티크니스가 경계층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모멘텀이 부족해졌냐, 평판이 없을 때보다, 경계층이 없을 때보다,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월 시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력이 커지는 거고.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최적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경계층에다가 다시 우리가 보전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전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게 그럼 월 시어 스트레스하고 월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의 성장률을 살펴본 건데, 어쨌거나 얘를 알아야지 월 시어 스트레스도 아는 거고,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 값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관계는 알았는데, 주요 물리량들의 관계는 알았는데,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뭔가를 설계를 할 때는 값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관계식을 어떻게 써먹느냐, 간단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구하려면은 속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속도만 알면, 속도에 대한 어떤 함수 관계만 알면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이기 때문에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 즉 블라지우스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 속도장을 한 번만 딱 측정해서 걔를 수학적으로 피팅을 해주면 돼요.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값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학기 때 배웠던 피토 튜브 이런 거를 경계층에다가 삽입을 해갖고 압력을 구한 다음에 걔를 속도로 전환을 해서 속도장을 알아내서 그 다음에 걔를 수학적으로 피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피토 튜브 갖고 속도 안 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속도 함수들을 찾아내는데 그나마 좀 에러가 적은 함수식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함수식들이 많은데 종류들이 많을 텐데 그나마 잘 맞는 게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타는 말 그대로
델타분의 y입니다. 우리 블라지우스 솔루션 할 때는 에타는 델타분의 y가 아니었죠. 델타에 비례하는 값분의 y였는데 여기는 그냥 델타분의 y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라미나 속도 분포를 반영해주는 수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적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월 시어 스트레스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월 시어 스트레스는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이게 아니고 월 시어 스트레스는 아까 전에 이렇게 주어졌어. 감마로 주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감마는 df d에타를 에타가 0인 지점에서 계산한 것이 감마죠.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보니까 결국 델타도 알아야 돼요. 그죠? 속도 분포를 이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갖고 구해봤더니 저런 익스프레션을 얻는데 또 여기서 점성계수는 유체가 정해지면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프리스트림은 내가 어떤 설계하는 속도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델타는 구해야 되는데 아직 델타를 모르죠. 그래서 경계층의 두께를 구해야 됩니다. 델타 여전히 모르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잘 구하려고 하는 것은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미 구해놓은 바운다리 레이어 thickness 익스프레션을 쓰는 거예요. 거기 알파, 베타, 감마 다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감마는 구해놨고 알파하고 베타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0부터 1까지 펑션 f를 에타에 대해서 척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펑션 f는 저기 주어졌으니까 이걸 적분을 해보면 4분의 3 에타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에타 4승 0부터 1까지 해보면은 8분의 5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타는 해보면 f 제곱에 d에타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0.485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분의 델타는 4.64 곱하기 레노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블라지우스 솔루션 하셨을 때 저 계수값이 얼마인지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그쵸, 5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정확한 값이고 이그젝트 솔루션이고, 얘는 약 0.36만큼 오차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식 자체가 오차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은 이 값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을 저 오라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진짜 컴퓨터 같은 그런 툴하고, 그리고 저거를 솔루션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했는데, 1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근사적으로 값을 잘 구한 거예요. 그죠? 항상 뭐 어떤 거 설계할 때는 세이프 디펙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계산해 갖고 그 값을 알아도 얼마든지 물건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까 시어 스트레스로 돌아가게 되면 델타 대신에 위에 있는 이 익스프레션을 대입을 해서 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구해보게 되면 당연히 레놀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함수로 나타나고, 블라우지우스 해처럼 개수는 0.646이 나옵니다. 블라우지우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0.664였고 이거는 오차가 훨씬 적죠. 폰카르만 인테그럴 어널리시스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발리오 어널리시스만 잘해도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에서 구했던 것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니스, 이거 디벨롭먼트, X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가 성장을 하는지 보게 되면, 얘는 다시 한번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니스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인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계층 바깥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경계층까지만 적분 하나, 경계층 바깥까지 적분 하나 할 똑같아요. 경계층 바깥에서는 저 적분 값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인피니티나 0부터 델타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델타를 앞으로 빼주면은 얘는 1-f의 d 에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펑션 f에다가 아까 전에 그 속도 프로파일 식을 대입을 해주면 얘는 8분의 3 델타 나옵니다. 델타 익스프레션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x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를 해보면 8분의 3 곱하기 x분의 델타 돼서 1.74 레놀드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또 블라지우스랑 비교를 해보면 블라지우스는 1.7이었어요. 상당히 근사하죠. 같은 방법으로 모멘텀 티크니스 이걸 해보게 되면 데타는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얘도 델타를 갖고 무차원화를 해주면 0부터 적분 구간 1까지
f1-f를 에타로 적분하는 거죠. 이거 적분해 보면 280분의 39 델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책이 아마 값이 좀 틀렸을 거예요. 책에는 아마 거기 오타가 있을 거니까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x분의 델타로 해보면은 0.646 이렇게 나옵니다.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아까 전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야 그 다음에 델타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 분포식을 아까 전에 그런 3차원 폴리노미널로 안 쓰고 뭐 사인 함수를 쓴다, 코사인 함수를 쓴다, 뭐 다른 걸로 써도 앞에 개수들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전체적인 함수 관계는 다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디퍼런셜 어널리시스를 썼을 때 인티그럴 어널리시스를 썼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제예요.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 잘 하셔야 되고 두 가지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동장을 어널리시스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게 과연 뭔가 지금 속도장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런 그로스 비헤이비어만 알면 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널리시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워낙 컴퓨터가 좋아졌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할 때는 컴퓨터를 써서 내지는 실험장치가 이미 셋업이 되어 있으면 실험장치를 갖고 실험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런 어널리시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값의 크기가 값의 오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대상이 경계층이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서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물리량을 얻는 거예요. 재력과 관련된 물리량, 연력과 관련된 물리량, 유체과 관련된 물리량, 동력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의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물리량을 얻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이걸로 11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 맛배기로 남아있는 것이 경계층이 터뷸런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1장이기 때문에 10장에서 터뷸런트를 배우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0장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거긴 하지만은 다음 시간에 일단은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일 때 이런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11장 마무리하고 10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